드디어 우리가 기다리시던 예창패, 조창패가 2024년 1월 30 일자로 공고가 나왔고요. 마감 기간은 2월 21 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셨던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사업 공고를 어떻게 찾는지부터 해서 자세한 사업 공고 내용, 그다음에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K-스타트업을 이제 입력하시면 여기 K-스타트업을 입력하시면 여기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면 신규로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창패, 초창패, 창업 도약 패키지 이런 형태로 나왔고요. 창업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지원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여기 공고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일단 접수 기간 그 오늘 1월 30 일부터 공고가 나왔고 2월 21 일까지 에 접수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 일은 접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꼭 20 일까지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요번에는 명절이 꼈죠. 명절이 껴서 제가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2023 년도에 지원하셨다 떨어진 분이라거나 아니면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양식이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신청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공고문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온라인 접수는 당연히 여기서 접수 바로 가기로 여러분 선택하셔 가지고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주의할 거는 뭐 이 부분입니다. 자, 서류 평가가 2배수 내로 붙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서류 평가가 통과가 되고 발표 평가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어 2대 1 이나 3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통과가 된다면 발표 평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발표 평가 이전에 서류 평가 때 많은 부분들, 많은 지원 과제들이 걸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소요되는 자금은 매년 0.5억 정도,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최대 1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일단 공고문이 아래 한글과 PDF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별점 1에는 양식, MS 워드와 아래 한글 양식, 그다음에 증빙 서류, 그다음에 이 예창패는 주간 기간을 선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주간 기간에 소개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고 나에게 맞는 주간 기간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별점 4에는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아 놨어요.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 놨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살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신청할 때 매뉴얼까지 있네요. 그다음에 회원 가입 및 정보 등록 매뉴얼 이렇게까지 해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고문부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 저는 이제 PDF로 다운받았고요. 자, 보시면 예비 창업 패키지죠. 예비 패키지. 자, 여기서 보시면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고 그것을 좀 이렇게 검증해 보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를 모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매뉴얼은 뭐 따라가 보세요. 따라서 보시면 되고, 여기 주의할 점은 실명 등록은 최대 3 일까지, 3일 정도 소요되니까 미리미리 실명 등록이라든가 회원 가입은 미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사업 목적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신청 자격 및 요건을 참조하세요. 이 신청 자격 및 요건이 안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되고 나서 요건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원 내용은 최대 1억, 그다음에 평균 5천만 원, 그다음에 이 비용을 가지고 어디다 쓸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사업화 자금. 우리가 예비 창업자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죠. 아이디어를 실제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얘를 가지고 어떤 고객에게 마케팅도 해 보면서 본격적으로 사업 아이템으로 괜찮은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돈이 있는데
부분을 지원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업 프로그램 이 부분은 각각의 주관 기관들 여기 소개자를 보시면 각각의 주관 기관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한 금액 외에 그 창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관 기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 맞는 주관 기관을 선택한다면 좀 더 사업화 그러니까 창업에 좀 더 그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좋은 노력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협약 기간은 지금 2월 21일 날 공고가 마감이 되면 보통 이제 서류 평가 서류 검토 끝나고 3월 정도 초중 정도 빨라야 초중 정도 돼서 서류 평가 끝나고 그러면은 서류 평가 끝나고 빠르면 3월 말 정도 돼야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4월 달 정도 우리가 협약이 이제 선정이 되는데 이 협약 시점부터 해서 8 개월 이내에 그래서 여기 4 월부터 12 월까지 그 안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협약 기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업 계획 작성할 때 협약 기간 안에 끝낼 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선정 규모. 어 가장 많이 모집하는 게 예비 창업 패키지죠. 그래서 매년 900 명에서 1000명 사이 정도 뽑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930명 내외 정도 이제 뽑게 되고 일반 분야 그다음에 특화 분야가 있는데 일반 분야가 가장 많이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신청 자격은 지금 공고 난 오늘 그 2월 24년 1월 30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이고 단서 조항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업하는 성업기업 대표는 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내용은 여러분 개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신청 분야는 우리가 일반 분야, 타 분야를 우선 나누셔야 돼요. 나누시고 나서 우리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반 분야는 정보통신, 전기전자 대부분의 이제 기술 분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770 명을 뽑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화 분야는 여성 분야, 소셜 벤처 분야, 사내 벤처 분야로 구분되어집니다. 여기 각각의 선정 규모들이 있으니까 나에게 유리한 거, 일반 분야가 유리한지, 특화 분야가 유리한지는 우리가 선택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청 안 되시는 분들 이 부분은 참조해 주세요. 여기 대부분 다 그 정부 지원 사업이 유사하게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창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의무 및 역할 이 부분도 한번 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내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협약 기간 안에 비용을 쓰게끔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화 자금이라든가 이런 주관기관별로 창업 프레임, 우리가 이제 지원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 억이다. 평균 5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리 사전에 계획서를 넣으실 때 이 비용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자금 계획을 제출합니다. 그 자금 계획이 뭐냐면 필요한 재료비, 외주 용역비, 기계 장치비, 특허 인건비 등등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꼭 비밀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업비를 계산을 할 때는 우선 제가 이제 양식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최대 1억 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0. 몇 평균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억을 기준으로 이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고 나중에 사업비가 뭐 배분이 됐다. 그러면 그때 요 자금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1억을 기준으로 이 사업화 자금 비목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 비목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90% 100%다 이렇게 해서 쪼끔 좀 리즈너블하면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어떤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정도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수정을 해요. 수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서 큰 부담 없이 사업화 자금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30 일부터 인제 공고일 지금 공고일부터 2월 21 일까지 2월 21일 오후 4 시까지니까 늦어도 20 일까지 마무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지금 예창, 초창 그 도약 패키지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다 지금 접수 기간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마감 때 몰려서 인제 우리가 접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접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신청 방법은 우리 여기 아까 봤던 K-스타터 그쪽에서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필 서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인제 사업 신청서 그 부분과 사업 계획서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 사업 계획서니까 이 부분 짧지 않은 기간 그러니까 길진 않아요. 되게 짧은 기간 동안 특히 명절까지 껴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평가 일정은 말씀드린 대로 요건 검토가 있어요. 그래서 3 월달 2월 21일날 접수가 되면 3월 초나 중순까지 요건 검토하고 3월 달에 서류 검토 발표는 4월 달. 그래서 우리가 평가되는 거고 서류 평가가 끝났다면은 거의 2대 1 에서 3대1 정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그 검토가 좀 우수하게 판정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 평가 때 물어보는 사업 계획서를 중점으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요건 검토, 사업계 중복성 검토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진행되는 거고 우리가 그 신청할 때는 이 부분 중복성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나중에 선정이 됐을 때 이중 수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꼭 두 가지가 선정이 됐다라고 지금 같이 들어가는 게 창업 중심 대학이거든요. 창업 중심 대학과 이게 같이 선정이 됐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고 신청을 하실 때 두 개 다 신청하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중심대학은 2월 1 일까지 접수가 마감이고 그다음에 여기 예비 창업 패키지는 2월 21 일까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창패를 신청을 하실 때 창업중심대학 그 사업의 그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창업중시대학의 그 사업계획서와 예창파의 사업계획서가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같이 준비를 하셔 가지고 같이 신청을 하시되 나중에 선정이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 요걸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평가 방법은 뭐 요건 검토는 증빙 서류의 신청 자격 여부고요. 서류 평가는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고 실제 평가를 저도 이제 평가를 다니지만 사업 계획서가 지원자가 많으면 사업 계획서 양이 엄청나요. 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그 하나하나 평가할 때 볼 수 있는 시간이 그 과제별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미리 주는 것도 아니고 그 평가 당일날 줘요. 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꼭 깨알 같은 글씨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은 잘 눈에 안 띄니까 꼭 깔끔하게 논리 있고 그다음에 시각적인 이러한 디자인들을 최대한 사용하셔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서류 뭐 네 가점은 이제 여기 보시면 가점이 있는 분은 꼭 요거 가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선 선정 이 부분도 우리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아시고 하시길 바라고 나중에 최종 선정이 된다면 발표 평가 요거 순으로 발표 결과로 끝나서 인제 하는데 이때 사업비가 정해집니다. 이때 사업비가 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업비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을 지원했어요. 근데 내가 고득점자가 돼서 1억에 배정이 받았다. 그렇게 되면은 내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시한 사업비보다 크게는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업비를 1억을 맞춰서 지원하시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세요. 자, 평가 지표는 이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사후계획서 목차에 준해서 이제 나오는데 가장 평가 항목이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후계획서는 문서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구분이 주어지고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 입장, 평가위원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보면은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죠. 실현 가능성. 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비즈니스하고 뭘 하겠다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어도 그것을 하는 사람, 우리 대표자가 되겠죠. 대표자는 팀이 되겠죠. 이 팀과 대표자의 역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은 낮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현 가능성에 바로 이제 뭐 시장화될 수 있거나 바로 이제 시장에서 좀 뭐 선호하거나 이런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이 팀 구성 내용이 짬뽕돼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성장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전략도 이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 진입을 어떻게 진입할 것이냐, 부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다음에 매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얘기인데 그 얘기도 매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내가 10 억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그거는 성장 전략이죠. 하지만 10 억을 달성할 수 있어?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이 팀 구성과 실현 가능성을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성장 전략도 이 창업 아이템이 시장에서 선호하는 원하는 아이템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부분은 이 문제 인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 항목이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각 항목별로 좋은 점수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으셨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팀 구성이 뭐 너무 좋은데 왜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다른 것과 맞물려서 예 '평가위원들은 바라본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 일정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동소이하고요. 그다음에 유의사항 여러분 읽어 보시면 됩니다. 예 유의사항 마찬가지고요. 쭉 내려 볼게요. 그다음에 평가 중 유의사항 평가 중이죠. 평가 중.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직접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증빙서류 미제출 이런 경우 좀 몇 번 있는데 우리가 공고 냈을 때 "이런 서류는 있어야 된다. 이런 서류는 뭐 꼭 내야 된다. 그다음에 양식의 페이지 수를 맞춰라."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꼭 맞춰 주세요. 왜냐면 그게 탈락 사유가 되고 감점 사유가 됩니다. 꼭 그거 부분은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쭉 내려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텍스트 읽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별첨으로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우리 주간 기관들 있죠. 주간 기관들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공대 같은 경우는 30 명을 모집하는데 여기 담당자 연락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현재 소재하고 있는 지역 중점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느 쪽에 신청한 내 소재 지역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주관기관의 소개자를 보시고 내가 내 아이템의 평가를 좋게 해줄 수 있는 곳, 내 아이템을 가지고 조금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곳 요런 정도로 여러분 선택하셔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별로 그다음에 온라인 설명회가 각각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건국대다라고 신청한다라고 한다면 2 월 1일 날 여기 온라인 줌 링크 있죠. 그다음에 오프라인 날짜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내가 신청할 주간 기간을 선택하셔 갖고 아니면 2 개다라고 한다면 2 군데 다 가셔 가지고 줌 같은 경우 줌이나 오프라인 가셔서 실제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쭉 있고요. 지원 제외 업종 살펴보시면 되고 사실 우리가 아직 예비 창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해당이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중에 뭐 어떤 거 하나가 해당이 된다면 예창패 지원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되고 그다음에 중복성 여부죠. 지금 현재 공고 나와 있는 게 이 창업중심대학입니다. 요게 2월 1 일까지 접수가 마감이고 그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자 패키지 요거는 오늘 다 같이 공고가 나왔고 이 부분도 지금 공고가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신청은 다 하되 같이 수행을 할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시 수행이 불가능한 이렇게 해서 리스크가 많죠. 이 부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벌점 1 가장 중요한 사업 계획서 양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 년도 준비하셨던 분들은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일부 조금 문구라든가 요 부분만 좀 바뀌었고 거의 90 한 5-6% 정도는 다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23 년도 준비하셨던 분들은 여기 해당되는 양식에 맞춰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다 작년이랑 유사한 비슷한 인제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가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우리 평가과 유사하죠. 유사한 그런 스토리로 양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될 게 복차를 제외하고 15 페이지 이내, 그러니까 딱 15 페이지까지 여러분 만드시되 추가적인 내용은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양식에는 한쪽적인 내용과 이런 걸 드시고 좀 이렇게 좀 양 많은 것들, 뭐 별첨이 많은 것들 이런 거는 첨부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신청 현황 이것도 뭐 잘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 하나는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이 내 아이템을 가지고 평가하는 기술 분과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예 디자인을 신청했다. 그러면은 공예 디자인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국가에 내가 평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템을 잘 평가해 주고 잘 알아줄 기술 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사업비 부분 최대 맥스 여러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창업 아이템이 요 부분 잘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내용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창업 아이템 개요 요약 부분입니다. 요약 부분도 뭐 작년도랑 다 비슷한 내용이고, 요약 부분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평가위원들이 뭐 봐야 될 서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요약 부분은 꼭 반드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약 부분에서 정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여러분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약 파트는 본문의 내용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넣되, 가급적이면 본문에 이제 도식화 그림이라든가 이미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걸 같이 넣어 주세요.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요약 부분은 대충 하시고 본문을 열심히 하신다. 그러면은 요약 뭐 '대충 보고 본문 뭐 자세히 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약 부분에서 일단 평가위원이 '아 이 아이템이 좋네.'라는 인식을 심어 주셔야 뒤에도 좀 어설프더라도 '아 괜찮은 아이템이구나.'라고 생각을, 사람이 평가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 부분 꼭 정성 들여서 작성해 주시고, 요약 부분은 본문을 작성하고 나서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약 페이지는 한 페이지로 내 아이템 매력적으로 보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두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지만, 좀 3 페이지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두 페이지 안에 어 도식화라든가 시각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많이 요약 부분에 갖다 놓으셔서 여기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인식은 가장 중요한 게 내 아이템의 배경이 필요성이죠. 그래서 외부적 배경, 그러니까 어떤 사회 환경, 외부 환경이죠. 외부 환경 관점에서 내 아이템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나 내부적 동기, 내가 이쪽 분야에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어. 이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필요한 아이템을 내가 생각을 해냈어요. 이런 형태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문제점을 나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여러분 작성해, 그다음에 목표 시장. 자, 비즈니스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창업 아이템을 만들었으면 얘를 누가 사줄 거고, 사줄 수 있는 그 규모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 제품과 내 제품의 차별성은 뭐고, 앞으로 이 시장은 어느 정도 성장할 거다라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준비 정도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창업 협약을 하고 우리가 8 개월밖에 안 되는데 협약을 하고 시작을 하면 8 개월 안에 이것을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죠. 그다음에 할 수 있는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해 봤고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아 여기는 바로 만들 수 있겠구나.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겠구나.'라고 심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2023 년도부터 3 년도부터 이 준비 정도에 대한 부분 비중이 좀 높아졌고 생겨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태까지 뭘 준비했는지 가급적이면 예상 이미지라든가 예상 보면 이런 것들을 첨부하시면 '아 준비를 많이 했네. 많이 노력을 했네.'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평가위원들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현 및 구체화 방안. 그러면 요 부분은 앞에서 이제 시장 정했죠. 시장 정한 거는 실제 내 제품을 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장 안에서 내 정확하게 내 아이템을 살 사람, 고객들이 내 거를 원하는지 아니면 미리 내 것을 고객한테 좀 보여줬더니 '아 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의견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고객이 내 제품을 좋아할 것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고객이 원해야 이게 실현되고 그다음에 매출이 달성을 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이거 꼭 제시를 해 주세요. 표 형태도 좋고요. 그림 형태도 좋고 포지션 맵 같은 것도 좋아요. 무조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경쟁 제품과 내 제품은 요만큼이라도 뭐가 다르다. 낫다라는 거를 보여주세요. 경쟁 제품이 없다. 이런 것들은 시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절대 쓰지 마시고 경쟁 제품 대비 '난 요거 하나는 좋다. 두 개는 좋다.'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업의 비즈니스 전략.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 돈을 벌기 위해서 원재료부터 고객까지는 어떠한 어떤 고객에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베니핏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그다음에 고객에게 뭐 구독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제품 판매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해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채널도 형성하고 있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링 캠퍼스 이런 것처럼 한 표에 간략하게 쓰는 그런 형태도 선호하기도 했고 도시화 형태로 선호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좀 가급적이면 흐름으로 흐름 형태, 도시화 형태로 작성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을 설명을 좀 위에 다시는 이런 형태로 해 주시는 게 평가위원들이 단기간 내에 이 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하는 데 좋 추진 전략, 자 고객 확보, 그다음에 수익은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생산 출시는 언제 할 것인지, 사업화 목표, 추정 매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 내가 제품을 협약하고 한 3 개월 있다가 제품 만들어서 고객 확보할 거야. 이렇게 쓰지 마시고 내가 제품을 만들면 잠재적으로 구매할 고객이 어느 정도 있어. 아니면 예를 들어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것도 SNS의 정확한 명칭, 명칭을 넣어서 이 SNS에 몇 명의 구독자, 몇 명의 팔로워가 있으니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다라 럼 명확한 어떤 그 명사 있죠. 고유 명사들을 제시하면서 작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전체 로드맵 이 부분은 우리가 협약 기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이 협약 기간이 8 개월이잖아요. 8 개월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5 년, 10년 이런 형태로 더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최소한 3년 이상 정도 나의 로드맵을 이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 개월 동안 할 거. 자, 여기는 전체, 그다음 밑에는 8 개월 동안 내가 할 거. 자, 성과 목표가 되겠죠. 그거에 맞는 추진 일정을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 큰 어려움 없습니다. 여기 표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작성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고. 그다음에 사업비. 사업비는 뭐 이렇게
구별주를 어떤 걸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 표 안에서 에서 봤던 비목 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작성.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금 사업비가 지금 최대 1억 억이죠. 1억 갖고 창업을 해서 양산까지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외에 내가 자부담을 얼마큼 할 것인지,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을 얼마큼 받을 것인지, 외부 투자는 얼마큼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비용을 생각하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지 아니면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자잖아요. 그래서 투자까지는 많이 어려워요. 근데 예상으로 이렇게 노력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작성을 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팀 구성.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표자죠, 대표자.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려고 창업 아이템과 연계성 있는 대표자의 경력, 이력 그런 것들을 잘 포장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포장이란 단어는 좀 이렇게 줄만 주룩주룩주룩 쓰지 마시고 뭔가 아니면 그룹핑식으로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부족한 역량은 예정된 사람을 구해서 하겠다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미 창업자 딱 정해 있지 않아도 예정이라면 예정을 쓰셔서 작성을 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외부 협력 기관. 우리는 예비 창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많이 없어요. 네. 생산이 부족하다? 그럼 생산은 누구랑 할 거고. 이런 형태로 뭐 가급적이면 고유명사를 써 주시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가칭이라도 어느 종류의 생산업체 이런 형태로 어떤 역할이라도 작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 사회적 가치 도입은 여기 뭐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이렇게 ESG 관점으로 나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부분도 큰 비중이 있지는 않지만 있기 때문에 작성을 꼭 간단하게나마라도 작성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식까지 살펴봤고요. 증빙서류는 여러분들이 이 첨부 파일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한 주관기관들 있죠. 주관기관들의 소개 자료가 여기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부터 전기술 여기 해당되는 기술 분야 그다음에 각각 기관별로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 계획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맞게끔 맞는 이제 기관을 선택하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 매뉴얼들은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명절에 껴있어요. 껴있기 때문에 실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보시면 접수 기간도 올해 지금 현재 1월 30일 나왔고 지금 한 3주 정도 되죠, 3 주. 그러니까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명절 때 간단한 인사만 하시고 그럴 때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천하는 일정은 일단 20 일까지 2월 20 일까지 제출이라고 하면 일 전에는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완료를 하세요. 전체 막고를 다 완료를 하시고 그 3일 동안은 전체 흐름을 보시는 겁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서 논리적인 부분이 맞는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서 스케줄을 짜서 진행을 하세요. 예 해야지만 논리에 맞고요. 그다음에 내가 인제 보완하고 업데이트할 시간이 쪼끔 필요해요. 내가 작성만 하다 보면 그걸 또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초안을 최대한 빨리 작성한다. 그다음에 작성이 된 거를 주위의 사람들과 좀 공유를 해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수정하는 뒤로. 그래서 3 주니까 1주 안에 초안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2 주차 때는 그 내용을 주위에 뿌려서 검토받아서 좋은 의견을 이제 받아서 좀 수정하시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3 주차 때는 전체 다 됐다면 그거를 논리 있게 용어의 통일성 이런 것처럼 논리 있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루 이틀 가지시고 2월 20일 날 제출하시는 거. 요렇게 스케줄을 잡으신다면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긴 영상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